근데 뭐 카메라 좀 잘 받으신 것 같아요. 마음에 없는 소리 하잖아. 먼저부터 여쭤볼 게 목주름 관해서 얼굴은 좀 주름이 없으신데 네. 목에 쪼글쪼글한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아 원장님? 네. 그 원인이 뭘까요? 일단 크게 세 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요. 목은 피지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얼굴은 이렇게 피지선이 있어서 피지가 분출돼서 피부 보호막을 형성해서 보습 기능이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목은 피지샘이 없다 보니까 금방금방 건조해지게 쉽습니다. 우리가 얼굴 중에서도 입술 건조해서 립밤 바르시잖아요. 네. 거의 입술하고 동일한 수준의 피지가 결핍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건조하기 쉬운 장기고요. 또 하나는 겨울이라도 우리 얼굴하고 목은 항상 자외선 노출되잖아요. 근데 목에 차단하세요. 네. 얼굴도 잘 안 하는데 하물며 목은 외부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자외선 노출도 되어 있는데 차단을 하지 않는 장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 결정적인 게 있어요. 손바닥 한번 볼까요? 보시면 손은 이쪽으로 구부러지잖아요. 네. 이쪽으로 안 구부러지죠. 아, 네. 그래서 손등에 주름이 많으세요? 아니면 손바닥에 주름이 많아요? 아 바닥에 맞죠. 네, 우리가 휴대폰 보거나 뭐 컴퓨터 작업하거나 뭐 문서 작업 공부할 때 항상 평생 이게 굽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목의 자세가 이제 구분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제 피부에 주름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원인 등에 의해서 목주름을 고민하시는 분이 많고 저 또한 고민입니다. 네. 요즘 아직도 고민하고 계세요? 고민만 하고 있어요. 요즘 목주름이면 그럼 필러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왜 고민을 하겠습니까? 이제 목주름의 종류를 좀 알아야 되는데 목주름에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첫째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가로주름. 이거 굉장히 깊게 태어나고 그 다음에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더 굵고 깊어지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피부 노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오게 되는 세로주름. 요거는 이제 근육의 움직임 따라 형성되는 이런 주름이 있을 수 있고요. 잔주름은 이제 피부 표면에 요거랑 가로, 세로 상관없이 어디서나 생길 수 있는 자글자글한 주름을 말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치료도 좀 달라질 수 있어서 분류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원장님 경우에는 세로주름 때문에 제일 고민이시고요. 아니, 저는 모든 주름이 다 그러면은 원장님만의 좀 루틴을 여쭤보고 싶어요. 목주름 완화하는 루틴이요. 네. 첫 번째는 목도 얼굴과 똑같이 존중해 주는 겁니다. 보습제를 함습제와 밀폐제가 있는데 함습제는 세안 직후에 아침 저녁에 발라주시고 중간에 그 물을 가두는 밀폐제는 수시로 발라주시라고 했죠. 20대는 2번만 발라도 되는데 30대는 3번, 40대는 4번, 60대는 6번 이게 그렇게 계속 발라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바르실 때 얼굴만 바르시지 마시고 목도 똑같이 발라주시라는 거죠. 보습이 필요해서 얼굴을 보충할 때는 목도 똑같이 보충해 주시는 거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외선 차단인데 얼굴도 우리가 365일 자외선이 노출되지만 목도 똑같거든요. 근데 목을 가리려는 노력은 거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 바르실 때 목도 꼭 같이 발라주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닌자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아시잖아요. 그 얼굴만 쓰는 게 아니고 목도 있는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해서 목도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를 아주 철저히 하는 편입니다. 그럼 원장님 베개 높이도 네.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자는 시간이 보통 7, 8시간? 하루에 한 3분의 1은 자면서 보냅니다. 근데 그때 높은 베개를 베고 자게 되면 목이 어떻게 됩니까? 굽혀지게 되죠. 예. 그리고 그때는 본인이 의식이 없기 때문에 더 주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베개 높이는 가능한 이제 목 커브를 유지할 정도로 낮은 베개를 좀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옆으로 주무시면 어떻게 됩니까? 목 꺾이죠. 그러면 이쪽은 펴지지만 이쪽은 또 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면으로 주무시는 게 더 좋고 또 수면 시간만 긴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작업할 때 앉아서 작업하는 사무직들은 이제 PC를 보는 시간이 상당히 길잖아요. 근데 PC 모니터가 정면에 있어야 되는데 측면에 있어요. 그럼 목을 계속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쪽을 또 구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도 항상 본인 앞쪽에 그리고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고 TV 볼 때도 턱을 괴거나 이렇게 누워서 삐스듬히 보시면 목주름 이렇게 목 피부가 이렇게 구겨집니다. 요즘 어떻게 있어야 되나요? 네, 이렇게. 아니면 이제 기대가지고 네. 이렇게 야 목을 약간 이제 그래서 이렇게 살짝 꺾어서 이제 약간 아래로 이렇게 눈을 깔아서 보게 돼요. 좀 건조하면은 핸드크림 바르면서 그 남은 거 얼굴 어. 목에도 같이 바르고 네네네. 도움이 될까요? 뭐 핸드크림은 유분기가 훨씬 많은 크림이긴 한데 목에 바르는 건 전혀 문제가 없고요. 목은 그러면 돈 많이 안 들여도 네. 근데 시중에 넥크림이 목크림 해가지고 굉장히 비싸게 팔아요. 일반 수분크림, 영양크림 4, 5만 원이라면 넥크림 해가지고 10만 원대 팔거든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절대 안 사시겠네요.
네, 저는 산 적이 없고 본인의 피부 유형에 맞는 보습크림을 수시로 더 자주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비싼 크림 말고요. 그럼 원장님만 아시는 좀 스트레칭이 있다면 아, 스트레칭 이게 복잡할 건 없고요. 뒤로 쭉 이렇게 뒤로 손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깍지 끼고 예, 깍지 끼고 이렇게 손을 잡으시면 이렇게 잡으시면 어깨 관절이 펴지고 이렇게 쇄골이 이렇게 열리거든요. 이 상태에서 턱끝을 이렇게 들어주시는 거죠. 너무 꺾으시면 또 이제 경추에 부담이 가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위로 약간 쳐다본다라는 시선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이 경직됐던 근육들이 이완되면서 혈액순환도 촉진되고 림프순환 같은 것도 개선될 수 있어서 목 피부, 뭐 경추 건강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이거는 하루에 몇 번씩 하세요? 한 시간에 한 번씩은 전 자리에서 꼭 일어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앉아있는 자세가 척추에 상당히 부담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일어서서 요추도 한번 펴주시고 경추도 한번 펴주시면 그 사이에 소리 소문 없이 목주름도 개선이 됩니다. 한 번씩 펴주시면 되고요. 그럼 원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방법들이랑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깊이가 너무 깊어요. 그러면은 좀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일단은 가로주름, 아까 굵은 가로, 선천적인 주름은 사실은 뭐 어떤 뭐 보톡스를 놓든 시술을 하건 개선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주름의 깊이가 굉장히 깊고 넓기 때문인데요. 그런 부분에는 필러가 도움이 됩니다. 근데 필러 중에서도 이제 물성이 좀 낮아서 혹시나 이제 여기 몽우니처럼 보이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필러를 선택해서 주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로주름은 근육에 살짝 얇게 보톡스를 좀 놔주셔서 세로주름을 완화시킬 수가 있고, 잔주름은 뭐 얼굴주름하고 똑같아서 비교적 얕은 깊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고주파를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 고주파 중에서는 바늘 고주파, 니들 RF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표피층과 진피층에만 열 자극을 줘서 콜라겐 합성을 좀 도와주는 그런 시술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장 또 각광받는 스킨 부스터들, 리쥬란, 주베르, 리투오, 레디어스 이런 스킨 부스터 계열로 피부에 이제 활력을 줌으로 인해서 탄력과 보습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리쥬란 같은 경우는 PN이라는 유전자 물질인데 조금 젊은 연령대에서는 보습감도 좋아지고 표면의 탄력도 좋아지는데 어느 정도 노화가 지는 저 같은 나이 정도 되면은 리쥬란이 그렇게 이제 눈에 보이는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주베르곤은 이제 PDLLA 또 뭐 PLLA라고 해서 폴리머 계열이 있는데 목 피부가 좀 얇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고용량이나 너무 얇게 주사하게 되면 또 결절의 부작용이 생기는 그런 경험도 가끔은 할 수가 있어서 깊이 같은 거, 피부 두께 같은 걸 고려해서 조심스럽게 하실 수 있는 시술인 것 같고, 그에 비해서 리투오라는 제품은 ADM이라고 하는 각질층 제거하고 표피층 제거하고 진피만 이렇게 옮겨놓는 이식의 개념이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피부 구조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결절 부작용이나 이물 반응 이런 것들이 훨씬 덜한 제품이라서 저도 추천을 좀 드리는 편이고요. 레디어스는 카하라는 필러 제품에서 유래한 건데, 필러는 원래 물성이 굉장히 단단하고 이제 볼륨을 채우는 역할을 하는데, 이 카하라는 제품을 레디어스로 만들면서 굉장히 잘게 쪼갰어요. 이제 섬유 아세포를 자극을 하는데 그냥 근육 운동 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스트레칭 시켜주고 근육 운동 시켜줘서 콜라겐뿐만이 아니라 뭐 엘라스틴이나 히알루론산 같은 걸 만들어내는 진피 자체를 만드는 능력 전체를 올려준다고 하거든요. 그런 능력 때문에 레디어스도 목주름 시술에는 적합한 것 같습니다. 방법은 진짜 많네요. 방법은 많은데 개선되기가 어렵습니다. 본인이 만드는 습관을 교정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시술을 해도 결국은 병 주고 약 주고가 되는데 병이 훨씬 큰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구부리고 보시고 관리 케어가 안 되시면서 시술 1년에 몇 번 맞는다고 해서 주름이 개선되긴 좀 어려워서 평상시에 본인의 관심이 훨씬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목주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이미 생긴 주름은 어렵다. 그래서 예방만이 살 길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지금 늦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달, 내년, 후내년 계속 목은 늙어가기 때문에 오늘부터 바로 예방을 시작하시는 것이 예방이자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라. 좋은 장비들이 계속 나오고 좋은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목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